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가을입니다. 물론 아직 여름의 끝자락이죠. 여전히 한낮의 태양은 여름 반팔옷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찌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여름이 그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름 또한 지나가리라. 그저 참고 기다리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계절 가을이 올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조금은 찔리는 말입니다. 얼마나 책을 읽지 않았으면 가을에라도 꼭 읽으라고 책은 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또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듯한 말이기도 합니다. 도심 속 공원 혹은 우리 집 옥상 그늘 한가진 자리, 아무 곳에 걸터 앉든 기대 앉든 이 계절은 책을 꺼내들고 무언가 읽기에 참 좋은 시절이니까요. 꼭 종이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자책이나 좋은 콘텐츠가 담긴 영상 등 무엇이든 좋겠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건 없을 테니까요. 독서의 계절, 가을에 딱 어울리는 덕후를 모셨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박세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사서덕후 박세진님? 사서세진님? 그냥 사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사서님 하면 좀 정이 없으니까 사서세진님?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게스트와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눈 다음에 게스트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사서세진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사서의 대표격은 아니고 네. 좀 괴짜 사서거든요. 그래서 저도 덕후의 대표 덕후는 아닙니다. 덕후 중에 하나. 그래서 제 직업에 뭔가 폐를 끼치거나 제가 일하는 기관에 폐를 끼칠까 봐 좀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적당 덕후는 게스트를 모시고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서세진님께서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제 말을 단박에 끊고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시작해볼게요. 사서세진님은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현역 근무 중이십니다. 정확히는 연수 청학도서관 주무관이시죠. 담당 업무는 누리공원 작은 도서관 담당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늘 좋아하셨다고 해요. 늘 책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력이 나빠지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다 덜컥 어떤 인연으로 진짜 도서관의 사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좌우명은 도서관의 상냥한 사서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동화작가로 문단 데뷔 성공하셨죠. 쏘리 질러! 사서세진님은 은근히 아니 대놓고 SNS 스타십니다. 얼굴책을 중심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때로는 너무 아프고 슬픈 개인적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시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영감을 얻고 또 너무 자주 힘을 얻습니다. 사실 저도 사서세진님의 SNS 팔로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적당 덕후가 다양한 분야의 덕후를 모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사서세진님의 품성과 인생을 이렇게 몇 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여기까지. 이제부터 직접 사서세진님께 개인의 삶과 도서관 사서의 삶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정하실 건요? 없습니다. 눈은 라식 수술했어요. 네, 이런 걸 TMI라고 하죠. 네.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아직 노안은 오지 않으셨다. 연령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한 건 사실이에요. 네. 책만 좋아하는 문학소녀 이미지는 아니고 너무 많이 개구지게 살다가 어느 날 보면 책을 읽고 있는 약간 책 읽는 모글리 같은 그런 그러니까 모글리인데 책을 좋아하는 거군요. 네네. 어렸을 때 6살, 7살 때 가로등을 올라갈 만큼 굉장히 좀 심하게 개구진 아이였거든요. 잠시만요. 6살, 7살 때 가로등이요? 네.
거길 어떻게 올라가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어느 날 보면은 가로등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좀 동네에서 남자아이들 네. 여자아이들 할 것 없이 제일 좀 개구진 아이였어요. 아니 그 정도면 우리가 예전 그 일본 애니메이션 미래소녀 코난에 나왔던 코난이나 포비 정도의 신체적 능력이 없다면 가로등을 맨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체육적인 어떤 좀 타고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뛰어놀다가 어느샌가 집에서 이제 혼자 책 읽고 있는 지칠 때 책을 읽는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베개 옆에 책을 두고 잤던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 나는 세상을 구할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엄청 똑똑하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점 더 막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은 아닐 거야. 세상을 구할 사람은 못 될 거야라고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 아닙니까? 공부를 잘한 적이 없어서 음. 그 제가 이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질문이 많은 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저희 공교육에 맞지 않는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질문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질문을 주로 하는.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 종이 치워도 네. 계속 질문을 하는 아이여서 네. 다른 친구들의 미움도 좀 사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입을 닫고 책만 읽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봉사활동도 좀 하게 되고 음. 도서관 안에서 밖을 나오지 않는 그런 사춘기 소녀가 되었던 거죠. 네. 스스로를 유폐하면서 책과 함께 네. 그랬군요. 제가 원래 활동적인 아이다 보니까 도서관 안이 좁았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좀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도서관 봉사를부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오.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이제 어르신들하고 말벗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사회복지사처럼 청소년 때요. 네네네. 학교에서 매칭해 준 게 아니라 네네네. 사서 선생님께서 자원해서 스스로 찾아서 네, 그래서 목욕 봉사도 좀 하고 어르신들한테 식사 이제 배급하는 좀 했었어요.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어른이 돼서 어느 날 이제 봉사 시간을 떼보니까 600시간이 좀 넘게 했더라고요. 600시간이요? 네, 기본적으로 봉사에 굉장히 진심이셨군요. 네. 단순히 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점수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인데요. 보통은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봉사를 하면서도 세상에 어떤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게 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 또래 중에서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도 없었고 그렇겠죠, 당연히. 네. 지금도 드물 겁니다. 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또 고등학교 때 하게 된 거예요. 얘기를 나는 많이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때 봤던 책들이 그냥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쯤에 토지라던가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저는 좀 에어른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내가 너무 작고 어린 아이인데 이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만 들어봐도 사수 세진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주신 걸까요? 네, 그래서 대학교를 원래 사회복지과를 가려고 설명회 같은 거를 막 갔어요. 입시 설명회. 네, 입시 설명회를 갔는데 네. 사회복지과 선배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저는 그게 좀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좀 간접 경험만 하던 사람인데 직접 맞닥뜨리니까 좀 삶에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는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부담스러웠었어요. 이 말씀만 들으면 사수 세진님은 굉장히 낯가리는 성격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 그 SNS 활동을 보시면 세상에 이런 인사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과 연락을 다 하고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자주 하시고 사실은 뭐 제가 이 얘기를 뭐 방송에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그 강력범죄나 이런 데에 좀 노출이 좀 됐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자기 안에 천착되고 이렇게 제 안에 갇히게 되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청소년기 때부터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풀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낯을 가리게 되고 더 많이 친절한 사람들하고만 좀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책을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제가 되게 오히려 평범하다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책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오.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 물방울처럼 많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 것도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거죠. 아이고 그럼 그 말씀은 그 범죄 피해자가 되셨던 건 고등학생 이전에 훨씬 더 어렸을 때였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사실 보통 방송에서 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담담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오히려 사도 세진님의 삶의 태도, 진지함, 많은 위안이나 영감 뭐 이런 게 굉장히 세진님께서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평소 세진님의 글을 자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등 상황이나 이런 네. 거를 좀 잘 이렇게 이겨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책들을 주로 읽다 보니까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어요. 동화책이 제일 쓰기 어려운 책 아닙니까? 그래서 소설을 안 읽고 동화책을 읽는 어른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동화책은 기본적으로 어른이 쓰는 책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읽어도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읽어야죠. 네, 겉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먼저 건네고 이러는데 네. 조금 간접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SNS 활동 같은 것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를 주고받는 거 뭐 잘 지내세요? 이런 거를 오히려 하다 보니까 인싸로 보여지는 면이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싸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어둠도 간혹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참 무례한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도 세진님을 더 멋있게 좋은 사람? 꼭 저 사람은 내가 좀 알고 싶다거나 저 사람의 평소의 삶에 좀 더 가깝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박수! 세진님 매력적이십니다. 당연히 매력적이시죠. 너무 훌륭한 어른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도 세진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세진님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른 같아요. 아니 어른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숨 좀 쉬고 차분차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얘기가 갑자기 너무너무 또 비약과 도약이 많으니까 자 우선 현재 확실한 정보로는 사서 세진님은 현역 도서관 사서로 근무 중이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신 거죠? 네, 공무원입니다. 예, 현재 공공부문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이신 거고 우리가 학교 얘기하다 말았어요. 사회복지과 선배들이 너무 깊숙이 내 삶에 다가오길래 난 사회복지과랑 인연이 없다. 그래서 선택하신 게 어떤 전공인가요? 문헌정보학과라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게 도서관 봉사니까 네. 그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활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얌전하고 조금 저보다 훨씬 소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심하다기보다는 약간 얌전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대표도 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대학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실습하러 도서관에 갔더니 진짜 너무 지루한 거예요. 책만 보는 거는 또 내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예전 이렇게. 도서관은 그랬죠. 네네. 그래서 난 또 지루한 건 못 참나 보다 생각하면서 어차피 글 쓰는 것을 좋아했었으니까 방송국 작가 교실에 갔었어요. 네, 참 인생이 여러 번 도약을 하죠. 그래서 구성 작가 과정을 엄청 흥미롭게도 수강하고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잠깐만요. 방송 작가로 방송사에 취업을 하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내 작가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튀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하셨던 거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제가 또 하필 다큐 쪽으로 갔었어요. 다큐도 종류가 많은데 네, 뭐 자연 다큐, 인물 다큐, 시사 다큐? 여행 다큐 쪽으로 갔었는데 제가 여행 다큐. 아하. 근데 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 꼬맹이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분들 이렇게 이제 어디 여행 가실 때 좋은 노래나 좀 추천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별로 안 해본 막내 작가가 도와줄 게 별로 없었어요. 주로 이제 여행 프로그램의 막내 스텝이라 그러면 연출부나 작가는 할 것 없이 스케줄을 짜주거나 현지에 섭외를 해주거나 뭐 하다못해 티켓팅, 네. 현지 교통편 알아보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 업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내 여행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국제항공권 편에 그것도 트랜스퍼를 서너 번씩 하는 걸 네네네. 네, 제대로 해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봤자 예방 접종하는 거 그 스케줄이나 이런 거 보건소에다 전화해서 알아봐드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을 내가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 네, 또 다시 점프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어디로 하실까요? 그래서 방송국 네. 어떤 기술직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방송 작가를 하다가 기술직으로 또 전직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청취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저는 박세진님 말고는 지금 이런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뭔가 조작하는 걸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직으로 누구 대타로 잠깐만 한번 들어갔다가 그 일을 한 2년을 하게 됐어요. 2년이요? 방송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명, 음향, 영상, 아, 그 CG하고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래픽을 하셨나요? 네. 근데 네. 제가 그냥 잘하더라고요. 어머, 그래픽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네. 그냥 잘하더라고요. 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쓰실 거잖아요. 영상 네네네. 편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네네.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없으셨는데 잘하신다고요? 그냥 오빠들 언니들 하는 네. 거 보고 제가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고 전공하고 온 언니들이 네. 그냥 어떤 기본 스텝만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2년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 좀 대타를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사서세진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사서까지 된 건지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국 기술직으로 일하다가 네. 애니메이션 강아지똥이라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아, 그거는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쌌어와는 다른 거죠? 아, 네. 음. 강아지똥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개똥이에요. 개똥. 네, 그렇군요. 근데 개똥이 참새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한테 야, 너 개똥이야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온 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똥이 네. 고민을 하는군요. 걸음이 되는 과정을 담은 30분짜리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무지하게 교육적이다. 제가 어렸을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개똥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걸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방송국 일을 다 그만두고 갑자기 또 네. 그만둬요. 서울에 네. 유일하게 보육원이 있어요. 네네. 그 남산에 있는데 아직 시내에 있군요, 보육원이. 네네네. 근데 처음에는 전쟁고아들을 이렇게 이제 보육원에서 기르다가 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전쟁고아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냥 이혼 후에 어디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주로 모여 있는 보육원이었는데 가정이 무너진 네네네.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곳이었군요. 네. 그런데 그냥 그 소개를 라디오에서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도 라디오를 좀 잘 듣고 있는 네. 차여서 그냥 거기 들어가겠다고 제가 무급봉사 되냐고 전화를 거기다 드렸는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굉장히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200시간 이상 어디 이제 목욕봉사라던가 이런 봉사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봉사는 그래도 해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그분들이 볼 때 나름 경력직이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니까 네. 와서 한번 지내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무급봉사- 1년 정도를 그냥 무급봉사를 1년씩이나요? 네. 그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설거지하고 하고 네. 싶을 때 뭐 아이 한 명 이렇게 정해서 책 읽어주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아니 사서세진님도 개인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1년 365일 내내 보육원에 있지 않았을 거고. 아,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이제 집에 갔다 온다거나 뭐 이렇게 지내다가 애니메이션 강아지똥을 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동화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아동문학 공부하는 대학원에 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생활을 같이 한 거죠. 아,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게 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파란마라가 지금까지 얘기가 20대 초반까지잖아요. 아직 초중반. 25도 안 됐을 때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동화 공부를 하면서 네. 아침에는 50인분 정도 설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을 정해서 그림책도 읽어주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다 보니까 주말에는 밤 새가면서 프리뷰 알바 같은 것도 하고 방송국에서 그렇게 지냈었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또 이걸 흥미진진하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죠. 그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갑자기 그때쯤 또 결혼하셨어요? 잠깐만요. 뭔 결혼을 갑자기 해요? 아니 그때쯤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네. 결혼을 했는데 네.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소모적이고 힘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아이까지 출산하셨어요. 네. 네. 나는 봉사활동은 많이 해도 애 네. 키우는 건 정말 근데 어느 날은 막 밥이 없어서 내가 밥을 차리지 않으면 밥을 하지 않으면 밥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주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막 엉엉 울게 되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짐승 같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아이한테 뭔가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나답게 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때쯤에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다시요 또? 네. 그래서 뭐 반찬 만들기 중고등학생 대상 봉사활동 활동 방법 강의 같은 거 네. 이제 뭔가 하다 보니까 책이 나를 살리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미 대학원은 졸업하신 거죠? 아이가 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그 시간을 내서 논문을 써서 그때 당시에 졸업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가 한 13개월쯤 됐을 때 하루에 4시간 정도를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무튼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도서관을 언제 들어가시는 겁니까? 지금 사서는 들어가요. 언제 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들어가요. 지금. 네네. 드디어? 네, 그래서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고요. 네네. 이게 한 아이가 한 3살, 4살쯤 됐을 때 네. 이제 고등학교 사서 실무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서 실무원이라는 게 네. 그냥 대출 반납만 해주고 하루에 4시간 정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래봤자 하루에 일당 2만 원 정도? 정말 봉사활동의 교통비 정도 주는 그러네요. 일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가 고등학교였거든요. 네. 그게 남녀공학이었어요. 내 짝사랑하는 아이 이야기 들어주고 선생님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책 보러 오는 핑계 삼아서 제가 좀 편해 보이니까 제가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아무 데서나 다 좀 길을 묻는 타입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조금 정말요? 편하게 생겼어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들하고 책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나한테 무슨 책 읽어야 되는지는 안 물어보고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토세진님은 본인이 편하게 생기셨다고 했는데 편하게 생기셨다고 하는 표현은 본인만의 겸손한 표현이시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털어놓는 이유는 여기가 도서관이기 때문이기는 했었어요. 장소가 주는 힘이 있을 것이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 주로 그냥 일본 추리소설류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대체로 사람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네네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추리소설로 스트레스 풀면서 자기 가정사를 얘기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하고 책 속에서 어떤 열쇠를 찾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도서관이 생각보다는 개인적인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도서관에서 일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토세진님이 어렸을 때 일종의 아주 좋은 도피처로 도서관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을 자주 찾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와 비슷한 점도 있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캐치하신 것 같고 그 아이들도 저 선생님도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지루한 도서관은 책을 반듯하게 꽂는 곳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찾아가는 공간이더라고요. 도서관이. 이거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데요. 도서관이란 개인적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공간이다.
네. 이런 멋진 말 해주셨고요. 자, 그럼 도대체 공공도서관 사서까지는 언제 되신 건지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사서세진님 일부 함께 해봤습니다. 소감 묻는 거 굉장히 상투적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소감 어떠셨어요? 또 다시 사서의 대표가 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도 역시 덕후의 대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덕후 중에 한 명. 사서세진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서 중에 한 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1부 때 공공도서관에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네, 이때가 한 2015년 정도인데 네네. 그때가 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시원하게 지금 나이를 공개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20대 초반에 사서가 된 친구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으면 바로 이제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여성분들이 더 사서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미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30대 초반에 네. 게다가 이제 아이도 있는 대선- 사람이 대선배님들. 네네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야간 사서 자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은 저녁 6시 정도까지만 이어서 그렇죠. 오후 1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육아를 하기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 뒷집에 이사를 가서 아이고. 네. 아이 육아를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도서관 일을 하게 됐었던 거죠. 30대 초반에 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대출 반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밤 10시까지 공공도서관들이 문을 많이들 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야간에 하는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기획하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근데 네. 저하고 다른 사서가 있었는데 네. 그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었고 네. 기획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이코. 저는 근데 방송국에서 이제 이리저리 훈련이 됐죠. 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조금 발이 넓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누군가를 섭외하는 것에 대한 또 막내 작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해보기는 했으니까. 그렇죠. 낯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별로 두려움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있어 보이게 어떤 저자들하고 대화하는 법 이런 것도 포장. 약간 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한 1년 동안 기획을 해서 야간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오, 같은 계약직 야간 사서들 축에서는 조금 돋보이셨군요. 네. 그래서 음. 원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사서가 되고 나서 정규직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좀 빨리 된 케이스긴 해요. 이 기관으로 와서 그러면 정사서가 된 게 1년 정도 만에. 네, 그렇죠. 그럼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네요. 한 38명 직원들 중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사서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 38명이나 직원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굉장히 이제 소통이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5살, 6살이었는데 요즘에 좀 자녀를 좀 늦게 갖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팀장님들 급이 아니면 자녀가 있는 사서들이 없는 것도 그런 게 저한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 근무한 곳은 어린이 도서관이었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하고 문화 행사 기획, 지역아동센터하고 또는 이제 복지관 연간 수업들을 맡으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었어요. 1부부터 2부까지 지금 약간 대하 드라마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를 모셨다고 하니까 그냥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만 가볍게 할 거라고 청취자 여러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서 세진님의 인생 역정 자체가 대하 드라마가 많네요. 우선 사서 세진님은 첫 소개 때 상냥한 사서가 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냥한 사서는 대체 어떤 사서입니까? 도서관 이용자한테 좀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든 것도 있고 제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금은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1인 사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칭찬받는 말이 친절하다이고 오, 아이들이 만약에 도서관에 오면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되게 많이 이렇게 환영을 제가 많이 해주거든요. 도서관에 처음 오는 경우가 어린이일 때 그러니까 도서관에 더 오랫동안 다니게 하는 방법이 환영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도서관은 신나는 곳, 재미있는 곳, 네, 그래서 무슨 때 월드나 네. 랜드에 온 것처럼 같은 그런.
그냥 제 인생이 상냥한 사서가 되기 위해 흘러왔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볍게 물어봤는데 철학을 깊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사서 세진님은 지역 도서관에 계시는 거죠? 네. 지역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구나 시에 소속돼 있는 시립 아니면 구립 도서관이 있어요. 네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책을 빌려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운영하셔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또 자주 물어보시는 게 무료인가요? 이거든요. 이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곳이 공공도서관입니다. 너무 좋네요.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다니.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200분 조금 넘게 오거든요. 그래서 한 5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옛날 말로 50평 정도 되는 작은 도서관인데 200분 정도가 와서 무료로 책을 읽다 가시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집 가까운데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토요일에 가면은 1시간 정도까지도 아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데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와 이러다 여기 도서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연수구 기준으로 봤더니 연수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40%만 도서관 회원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심지어 무료인데. 네.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공도서관은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시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책으로 오면 참 좋을 텐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 마음의 여유까지는 없으셔서 보통은 공부를 하시다가 잘 되셔서 자녀를 데리고 다시 공공도서관에 돌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합격했어. 너희들도 여기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과거의 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도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부죠. 근데 현대 도서관은 콘셉트라 그럴까? 개념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현재 도서관은 특히 지역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일종의 카페나 사랑방 같은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도서관을 더 이상 지역 도서관을 특히 지역 공공도서관을 조용히 책만 빌리거나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역민들이나 동호회원들과의 사교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역할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연수구리 공공도서관에서 실제로 만화책을 이제 웹툰이 전문인 도서관도 있고요. 웹툰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동춘날의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그리고 저희 천문대가 있어서 선악별빛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천문대를 볼 수 있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었군요. 생각보다 도서관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사실 책만 빌려보는 시대는 사실 좀 지난 지 되게 오래됐고요. 그렇죠. 일종의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떠들음을 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수다를 곳이 장려하는 절대 여기서는 조용히 소근소근 말하지 마. 너희들끼리 크게 떠들고 놀아. 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편안한 소파 같은 거를 많이 비치를 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누워져 있어도 되고 이제 키즈 카페처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무셔도 깨우지 않는 그러니까요. 조용하지 맞습니다. 않는 도서관을 저도 마찬가지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도서관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 계속 들어보고 있고요. 도서관 현역 사서로 일하고 계시니까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미담,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 있을까요? 제가 칭찬받았던 거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다가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 사서가 친절하다. 아니요, 친절하다 아니고 이상하다. 되게 환기를 잘해주더라. 환기를 잘해주더라. 내가 여기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적당히 환기를 잘해서 여기서 냄새가 그러니까 중요하죠. 머무르지 않게 잘 해주더라. 이런 것을 전 칭찬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칭찬 포인트.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약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교양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책을 본다는 것과 어떤 콘텐츠를 추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주 조용히 어떤 사서가 다니면서 환기도 좀 해주고 내가 좀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책을 볼지 좀 헤매고 있을 때 이 책은 어떠세요? 이렇게 건넬 수 있는 사서가 계속 많아지면 좋겠다. 아니 그런 이런 게 생각을 보이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분이 시민이 와서 약간 헤매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런 책을 원하고 있겠군 그런 게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책을 빌려가는지 제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기존에 빌리셨던 네네. 대출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마치 지문처럼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좋아한다가 눈에 보이고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대하 소설을 많이 아직도 읽으세요. 그래서 뭐 김직명 선생님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네.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아버님들이 좀 좋아하시고 아버님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연령이 있으신 50대 후반 이후의 분들은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라던가 이런 대하 소설을 좀 좋아하시고 중장년의 남성들은 대하 소설을 좋아하고요. 네, 그런데 더 좋아하시는 거는 큰 글자 책을 좋아하세요. 큰 글자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출판사들이 오, 그렇군요. 많이 출판을 하는 추세죠. 왜냐하면 책을 보는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출판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10,000원짜리 책 한 권 내는 것보다 30,000원짜리 그렇죠. 큰 글자 도서를 내는 맞습니다. 게 더 대출률도 많고 더 잘 팔린다는 걸 출판사분들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독서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서세진님도 책을 출간하셨죠? 저는 출간 아직 못했고요. 출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동화 작가로 등단을 했던 이유는 제 주변에 동화 작가들이 우선 있었으면 차근차근 가시고요. 동화 작가로 등단하신 건 언제 하신 거죠? 올해 등단을 했는데요. 공모전에 당선이 되신 거죠? 네네네, 공모전에 당선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작품으로 당선됐는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인천 문인협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가 희곡하고 동화하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제가 동화에 이제 당선이 올해 초에 된 거고요. 뭔가 동화를 계속 꾸준히 쓰고는 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그 전에 여러 대회나 네. 공모전에 계속 출품을 하셨었는데, 네, 저는 이게 거의 이제 40이 다 된 나이이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등단을 한 케이스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출간을 하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었고 동화를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 동화를 쓰고 싶었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동화 작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좋아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었는지도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작품 얘기도. 작품은 수영장에 가서 개구리가 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머나, 네. 변신물. 네네, 변신물이고 네. 저희 아이가 수영장을 갔을 때 겪었던 어떤 마음 같은 거를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네네. 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상처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삶이 하나같이 파란만장하세요. 지금은 건강하죠. 지금도 완전 많지는 완전히 하진 아니고.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수영장 같은 데 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개구리가 되면은 개구리들은 다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늬가 있는 개구리한테는 상처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이가 수영장 갔다가 개구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그 생각에 제가 쓴 작품이 개구리 수영장이었어요. 그렇군요. 중편인가요? 단편? 단편이에요. 단편. 더 작품 많이 쓰셔서 출간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네, 언젠가는 쓰겠죠. 근데 사서들 중에서도 저 말고도 글을 계속 쓰시고 에세이 내신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서들은 한 장도 읽기 싫은 책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모든 저자들이 마찬가지죠. 저도 부끄럽게도 책을 2억 권쯤 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40대 후반에 늦어서야 첫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저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판매 부스 중에 하나가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이 비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거 떠나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느냐의 척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세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상상해 보셨을 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공공도서관에 내 책이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까? 근데 사실
저자분들이 요즘에는 자비로 출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비로 네, 많이 출판을 하시죠. 해서 한 16군데 이런 데다가 희망도서 신청을 본인 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있는데 예, 뭐 그런 건 좀 부끄럽고. 네, 그런데 근데 그래도 사서들이 책을 모른 척하고 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서로 일하면서 책을 내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왜 책으로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소설이든 에세이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진심을 담은 책들은 어떤 장르든 심지어 부동산하고 관련된 책이어도 네.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을지. 사실 부동산 책이 쓰는 건 이유는 뻔하긴 한데요. 아니 근데 네. 그 최근에 동작구에 있는 한 사서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더 이상 재테크 책은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로서는 한 1000분류 정도를 하거든요. 주제 분류를 1000분류 정도를 하는데 그 칸에 유독 희망도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황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에휴, 그쵸. 지금- 네, 맞습니다. 뭐 그 요새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자기계발서잖아요. 아, 재테크 아니면 자기계발.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나 경제가 불황이고 얼마나 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은 재테크와 자기계발서가 벌써 몇 년 넘게 가장 베스트셀러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거기까지고요. 그럼 저도 용기를 내봐서 제 책을 한번 도서관마다 다니면서 신청을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하셔도 부끄럽네요. 돼요. 그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알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 16군데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네. 도서 목록을 전부 다 공유를 하면서 검수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다 걸려요. 그렇군요. 그렇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 책을 살지 말지는 그 해당 도서관 사서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유권한이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에 가서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저도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니까 동네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그건 해봤어요. 책 나올 때마다 이 도서관에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 내 책이 언제쯤 들어올까. 근데 대부분 한 3주 정도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근데 좀 몇 권 더 사주시지. 한 권만 들어왔네.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아, 복본을 안 사는 게 지금 추세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책을 출판사들이 거의 1세만 찍는 시대잖아요. 거의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2세까지는 갔습니다만. 네네. 네, 자랑 잠깐. 네, 많은 출판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책을 1세만 내고 이제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공도서관에는 다양한 책이 더 많은 게 좋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것보다는 맞습니다. 많은 종류의 책을 사는 게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 미담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단골 이용자들, 주로 자주 오시는 분들, 그분들과 겪은 에피소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담당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 업무도 같이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SNS에다가 도서관 관련 글을 쓰면 네네. 별일을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별일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던가 네네. 개척교회라던가 아니면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라던가 네. 그 작은 도서관들을 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민간 네. 도서관, 네네. 네네. 그분들이 인건비는 저희한테 이제 받아가진 못하셔도 그러니까 어떤 강사료 같은 것을 받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종이접기 강의를 하기도 하고 우와. 네. 그리고 이제 우와.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강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네. 도서관장은 어떤 강사료를 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색종이는 실컷 살 거잖아요. 강사료를 받지 못하는 만큼.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종이를 접어주는 도서관. 오, 좋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런데 그 분이 어느 정도로 종이 접기를 잘하시냐면 막 네. 공룡을 막 종류별로 다 접어주시고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다. 그런 도서관은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와. 종종 같이 떡볶이 파티도 하고 네. 이런 도서관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만날 때 제가 봉사자로 처음 도서관 일을 해서 그런지 동네 아이들을 정말 이제 초대를 해서 머물고 싶은
싶어지는 도서관으로 만드는 사립작은도서관 봉사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좋아하게 됐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 진짜 지역 커뮤니티 네. 사랑방이 된 거네요. 네네. 재밌다. 그런 반면에 좀 눈살 찌푸리는 경우도 있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카페에서처럼 조금 도서관에서 오래 머물면서 네.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약간 그 선생님 역할도 하면서 조용히 하셔라고 이렇게 쪽지도 좀 쓰고 세상에. 네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왜 그러실까요? 그냥 집에 있으면 조용하지 않을까요? 네 왜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휴게실에서 과외를 하신다거나 과외요? 네 과외를 하신다거나 세상에. 휴게실에서 과외하다가 네. 대학생 분하고 이제 과외를 받는 학생분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그건 한다거나 또 뭐야 또. 재밌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장면을 학부모님들이 보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기도 하시고 아니 그거 민원도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해결을 할 일은 아닌데 그 교육적인 공간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한테 이제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셔요.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택도 없는 민원들을 그대로 제기하시는 거. 네, 그리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좀 지나치게 보조 배터리 하나는 괜찮지만 한 5개씩 충전을 하셔서 집에서 파워뱅크를 가져오셔. 막 캠핑 때 쓰는 파워뱅크를 가져와서 진짜 전기료 한 10,000원 나오는 막 그런 걸. 네네 그렇거나 뭐 디지털 자료실에서 조금 보면 안 되는 그런 영상을 보신다거나 그런 보면 안 경우도 되는 있잖아요. 영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한 동영상이죠. 야구 동영상. 네, 야구 미치겠다. 동영상. 그런 분들이 실제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디지털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 그러니까 PC방처럼 전체 화면을 저희가 항상 보고 있지는 않지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미러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쪽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네. 것은 보시면 안 곤란합니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곳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하다못해 검색 기록에도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이, 이제 그 PC가 거의 대부분 다 리셋이 돼요. 검색 기록은 남지는 그렇군요. 않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안심하고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지만 이제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야죠. 집에 가서 그러세요. 자기 집에서 자기 노트북을 혼자 보세요. 근데 사실 디지털 자료실이 약간 취업을 못 하시는 장애인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놀이터이기는 해요.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군요. 경계성 장애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오셔서 이제 도서관 이용하시고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다시 도서관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항상 이제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품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해심을 가지고 그렇죠. 공감해야죠, 당연히. 네,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틱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내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장애인인 건데 그러니까 좀 일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넣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유, 그 시민의식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약자가 굳이 장애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매우 어린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승하차 느립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승하차 빨리 하라고? 네, 지금 무대 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승하차를 천천히 하고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 기능을 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들도 저는 저 말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에 왔을 때 누구나 좀 환영해주고 개인적인 어떤 책 읽고 싶은 마음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간접 경험이나 이런 것을 책을 통해서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좀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서세진님께서 사회복지 얘기를 하셨을 때 약간 도서관 사서하고 사회복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역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적당 독후는 좋은 콘텐츠라는 자아자찬 한번 해보고요. 어느새 2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독후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사랑이 충만한 토요일 밤 보내세요.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